네, 안녕하세요. SK하이닉스 투자자 여러분. 오늘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다가 쫙 빠져서 굉장히 좀 실망스럽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찝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뭐 거의 지수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미국장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나왔습니다. 무엇이 나왔습니까? 트럼프 종전 MOU 연장 거부. 이란 전쟁 관련 이슈가 더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요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10년물 금리가 9년 내 최고를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거예요. 트럼프가 우호국인 오만에까지 방해하면 폭격을 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전에 출구가 안 보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유가가 빵하고 뛰어주는 모습 나타났고요. 그래서 오늘 정유주가 오늘 좀 상승해주는 모습 나타났죠. 왜? 기름값이 올라가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트럼프가 이란이랑 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란 지도를 보면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란이 있고요. 여기에 오만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오만한테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둘이 손잡으면 요거 이렇게 막을 수 있거든? 요거 이렇게 막고 통행세 받자. 너네도 돈 벌어도 좋은 거 아니냐? 말 안 들으면 때린다. 그리고 우리 이번 참에 아예 호르무즈를 내가 먹겠어. 그래서 여기서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세금 얻으면서 전쟁 복구 비용을 마련하겠어. 이거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여기에 동의할 리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가 마지막으로 신나게 미사일 떨어질 때까지 두들겨 팼는데 이란이 항복을 안 하죠. 그래서 약간 힘 빼고 있는데 이란이 여기에서 오만을 살살 꼬드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받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내 거. 이거 미국 영토. 이렇게 아예 외쳐버리는 겁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확정된 건 아니고 외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오만은 미국의 우호국이거든요. 근데 너네 이란이랑 손잡는 낌새가 살살 난다. 너네 방해하면 그냥 두들겨 팰 거야. 이러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오만 입장에서는 이거 이란이랑 싸우면서 미국 편 들면은 이란이 때릴 것 같고 이란 편 들면은 미국이 때릴 것 같고 중간에서 어영부영하고 있으면서 미국한테 가갖고 그만 싸워라 화해해라 라고 살살 중재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오만이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같이 먹고 이란 얘기 어차피 들어줄 것 같으니까 호르무즈 우리가 먹을까? 뭐 요런 낌새를 살살 풍겼나 봐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한 겁니다. 오만까지 때리겠다. 그리고 호르무즈를 우리가 먹겠다. 호르무즈를 미국이 먹으면 중동 국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확실한 건 뭐예요? 이란 전쟁이 미궁에 빠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죠. 이것 때문에 다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실생활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이자율을 올려야겠죠. 이자율을 올리면 증시에 있던 자금들이 이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트럼프가 우호국인 오만에까지 방해하면 폭격 때리겠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간다. 그래서 증시가 흔들. 그러면서 미국장이 후두둑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겁니다. 흐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연결고리가 뭐겠어요? 이자율이겠죠. 인플레이션 상승이니까. 예전에는 기름값 상승이 가장 중요한 변수였는데 지금은 기름값 상승보다 근본적인 이유,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미국의 고용률이 떨어졌다. 고용률이 떨어지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경기가 안 좋구나. 경기가 안 좋으면 이자율을 떨궈서 돈을 좀 풀어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이자율 동결시키겠네. FOMC에서 이자율 안 올리겠네. 이렇게 가면서 이자율을 안 올리면 증시한테 지금 좋은 거지 변수 없지? 이러면서 증시가 다시 올라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여기까지 좀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8197-3722 이쪽으로 SK하이닉스라고 메시지 보내주세요. SK하이닉스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우리 채팅방에서 계속해서 SK하이닉스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하이닉스 없으신 분들은 사세요. SK하이닉스 꼭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 제가 SK하이닉스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마자 빠져갖고 기분 나쁘신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징이 뭐가 있냐면 최근 움직임이 아침에 시작해서
갭이 뜨고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갭이 뜨고 밀리고요. 갭이 뜨고 밀립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장의 특징이에요.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 엑셀로 한번 놓고 SK하이닉스든 뭐든 괜찮습니다. 아무거나 놓고 엑셀로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종가 베팅 한다라고 쳤을 때 종가에 사서 시가에 판다. 이것만 기계적으로 반복해도 수익이 납니다. 근데 수수료에 눌려 죽죠. 이것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 이게 무슨 특징이에요? 미국장은 무조건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요. 미국장 올라가면 우리나라 갭 뜹니다. 갭 뜨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장은 어때요? 밀고 내려와요.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갭 뜨고 죽고 갭 뜨고 죽고 갭 뜨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추세 우상향 그래프를 타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어때요? 기분이 매우 안 좋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기 투자 가야 됩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저는 300만 원은 무조건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텔레그램 방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요거예요. 요거는 조금 이해 못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흔든 미국의 채권 시장 30년물 금리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습니다. 이게 또 뭔 소리냐? 이게 왜 또 우리나라 증시 하락에 영향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의 채권 시장이 30년 만에 제일 높이 올라갔어요. 뭔 뜻이에요? 이게 기준금리 있잖아요. 기준금리 플러스 은행의 알파를 붙여서 우리가 시중에서 대출받는 대출금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금리거든요. 근데 이 기준금리가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장기 국채가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 이자율이 올라버리면 기준금리가 올라버리고 대출금리가 올라갑니다. 실제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일본은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30년물 금리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아니죠. 일본은 30년 만에 최고를 찍은 거고 미국이 19년 만에 최고를 찍은 거군요. 뭐 무튼 올라갔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갔다. 장기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것은 기준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갑니다. 결국 이자율 상승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일본 채권 시장이 올라가는데 왜 미국 채권이 올라갑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일본이 경제가 어렵네. 환율이 자꾸 작살나네. 이거 어떡하지? 뭘 어떻게 해야 돼?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달러를 공급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러를 공급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일본은 뭐가 갖고? 미국의 국채. 그래서 미국의 국채를 팔아요. 미국 국채를 팔고 달러로 받아올 거 아니에요. 달러를 일본의 환시장에다 팝니다. 그럼 엔화 환율이 방어가 되겠죠. 요거 위험성이 있으니까 미국이 이례적으로 개입했죠.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이랑 맺은 협약이 뭐예요? 미국 국채 팔지 말아라. 니네가 국채를 담보로 주면 달러를 빌려줄게.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잖아요. 그러면 미국 국채 공급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해봐요. 마늘 값이 어떻게 돼? 마늘이 엄청나게 농사가 풍년이야. 그러면 마늘 값이 똥값이 되죠. 마찬가지예요. 미국 국채를 팔아. 공급이 늘어나죠. 미국 국채 가격이 똥값이 되겠죠. 채권은 뭐로 구성됩니까? 채권은 할인율로 불러요. 뭔 얘기냐면 1억짜리 채권이 있으면 이거 이자율 3% 이러면 얼마에 팔아야 돼요? 1,700에 팔아요. 이게 국채의 이자율입니다. 할인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공급이 올라가면 이게 똥값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뭔 얘기예요?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환율 흔들리네. 일본 안 좋네. 그러면 미국 국채 팔아야지. 미국 국채 팔면은 할인율이 올라가죠. 미국 국채 할인율이. 미국 국채 할인율 올라가네. 이자율을 올려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시가 빠지는 겁니다. 요거 이해 가세요? 이해 가시는 분 1번? 무튼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채권 시장이 흔들리고 잇따라서 미국 채권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미국 채권 시장은 거기에 하나가 더 붙어요. 플러스 알파. 지금 현재 붙고 있는 게 있어요. 뭐죠? 미국 빅테크들의 회사채입니다. 이게 왜? 미국 지금 빅테크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쫙쫙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빅테크 회사들이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겠다라고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어마어마한 투자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 바닥이다. 앞으로 더 쭉쭉 올라갈 거다. 왜? 잘 팔리니까. 미국의 빅테크 회사들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때려박고 있어요? AI 경쟁에서 도태되면 죽는 거니까. 여기에서 도태되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치고 나간 놈들이 이 AI를 아도를 칠 거 아닙니까? 걔네가 시장을 선점하겠죠.
윈도우 누가 먹었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먹었잖아요. 검색 누가 먹었어요? 구글이 먹었잖아요. 이것처럼 검색 시장, 다른 시장, 뭐 야후, 라이코스 뭐 이런 애들 있죠. 걔네들 다 죽었잖아요. 구글한테 밀려서. 그러니까 그 테크 시장은 앞서서 뭐 하나가 먹으면 그 시장을 아도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AI가 돈 될 거라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AI에서 아도를 치기 위해서, 최소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빅테크들이 미친 듯이 돈을 때려 붓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돈이 무한정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뭘 발행해야 돼요?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빌리는 게 뭐예요? 장기 회사채잖아요. 빅테크도 구글이 회사채 발행하면은 이거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애플이 회사채 발행하면 그렇죠. 안 위험하죠.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발행합니다. 채권이. 근데 미국은 뭐가 있어요? 미국 국채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은 뭐 사겠어요? 미국 국채 사겠어요? 빅테크들의 회사채 사겠어요? 얘네들이 이자율 더 많이 주는데? 그러니까 일로 들어가는 거죠. 미국 회사채 쪽으로. 그럼 미국 국채는 어떻게 돼요? 살려는 사람들이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할인율이 올라가겠지. 할인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야?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미국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뭐야?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식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지금 양사이드로 압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요거 해야 돼. 요거 해하면 테더. 그래서 USDT 있죠. 이거 쪽으로 가야 돼요. 얘네들이 뭐예요? 이거 민간에서 발행하죠. 얘네들이 이거 발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미국 국채를 사야 돼요. 미국 국채를 사서 담보로 맡고 그 다음에 USDT를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이 USDT랑 USDC가 미국 국채를 매입한 규모가 전 세계 7위입니다. 국가 단위로. 근데 지금 미국이 이 채권 쪽으로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이거 USDC랑 USDT 이거 활성화시키겠지. 더욱. 그러면 코인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재밌죠. 그리고 USDT랑 USDC가 살아나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동남아 작살 나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나라가 가난하고 자국 통화가 약한 나라들 있잖아요. 걔네들 환율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자를 올리는 거야. 그래서 최근에 동남아 국가들이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무언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환율이 미친 듯이 올랐었잖아요.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요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화 갖고 싶어요? USDT 갖고 싶어요? 달러 갖고 싶잖아요. 근데 이 USDT랑 USDC가 활성화되면 어떻게 돼? 자국 통화를 누가 써? 그래서 환율 방어하기 위해서 이자율이 올라간다 라는 내용들은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내용이 좀 샜죠? 어쨌거나 이러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게 뭐가 결론적으로 키가 되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국채죠. 국채 이자율이죠. 국채 이자율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여기 있군요. 시장에서는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는 160달러 규모의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을 주목하고 일본 금리 상승에 따른 지금 환율 현실화할지 높은 금리에서 새로운 매수세를 끌어낼지 미국 초장기 금리의 방향을 가를 전망이다. 19일 중요합니다. 뭔지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일단 19일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예요? 압박감이 있겠지. SK하이닉스가. 이 압박감 때문에 주가가 눌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또 뭘 가지고 있어? 조원에 달하는 주주환원책이 있잖아. 이게 왜 100조야? 돈 많이 벌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미국에다가 ADR 상장했죠. 그거 한 60조 나오고요. 이번에 키옥시아 지분 팔았죠. 그거 한 40조 나오고요. 그래서 한 100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주주환원책 기대감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이거 100조 환원을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소풍을 가기 전날이 더 기분이 좋은 거지 소풍 갔다 와서는 실망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풍 날짜가 언제 발표되는지 발표 안 하고 있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지금 뉴스 나오는 것들로 보면 8월 중으로 이야기가 나와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우상향 그래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승세가 꺾일 것 같아요? 안 꺾일 것 같아요? 안 꺾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외부에 악재 변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9일 미국 국채가 중요하다. 이해가죠?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상승 추세 제대로 밟아주고 있습니다. 근데 상승세가 오늘 좀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근데 얘가 눌리면 오히려 땡큐를 해야 될 자리예요. 왜? 호재가 있잖아. 그러니까 19일 악재가 어떻게 뜨는지
확인하고 타이밍 잡으면 타이밍 아트 하겠다라는 게 나오죠.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타이밍을 너무 얘기 안 했어. 우리 채팅방에서만 타이밍 얘기하고 타이밍을 너무 얘기 안 했어. 근데 중요한 거는 타이밍은 아주 작은 변수예요. 기승전 300만 원을 간다면 지금 167만 원이잖아요. 기승전 300만 원을 간다면 지금 뭐 몇만 원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런 흔들림이 나타날 때마다 SK 하이닉스 좀 흔들리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채널 들어오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우리 채널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010-8197-3722 이쪽으로 SK 하이닉스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계속해서 타이밍 잡아드릴 거고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게 SK 하이닉스 꾸준히 들고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컨트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